김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번에도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지난주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4에 이어서 이번에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텐데 트렌드 코리아 2024는 어떤 책입니까? 자,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시리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비즈니스 흐름을 소개하는 책으로 2011년 처음 선보인 후 올해 12번째 출간을 맞았습니다. 84개국 129개 해외 무역관에 근무 중인 코트라 직원이 세계 각국에서 직접 발굴한 참신한 비즈니스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아이템을 직접 들어보시고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 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국에서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지 미리 좀 점검해보는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첫 번째는 퓨처테크로 키워드는 온리유 비즈니스, AI 경영자, 미래형 에너지 등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뉴 노멀 라이프, 키워드는 셀프 세이프, 변화하는 여행, 실버 싱글입니다. 셋째는 그린 이코노미, 키워드는 에그테크, 에코 소비, 작은 소비입니다. 넷째는 도시와 인간으로 뉴 모빌리티 공간의 재정의, 로보틱스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퓨처테크의 온리유 비즈니스인데 좀 낯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상품은 대량 생산품입니다. 근데 개인의 초점을 맞춘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모두를 위한 상품이 사라지고 개인의 취향에 필요한 딱 맞는 상품을 제공한 비즈니스를 이 온리유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감 취향에 더해진 현대사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러한 온리유 비즈니스는 개인의 생활 양식에 최적화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는 약과 가구, SNS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판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 우리가 하루에 먹는 약이나 영양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젤리의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의사의 처방에 맞게 만들어서 말이죠. 게다가 아이들에도 먹이기 쉽게 맛있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선 집에 있는 3D 프린터를 통해서 바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약까지 온리유 비즈니스가 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걸 한 이유가 자신이 하루에 한 100알 정도 비타민하고 약을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먹으려니 너무 곤욕인 거예요. 그래서 젤리로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거를 개발하게 됐다고 해요. 배갈. 그러니까 비타민하고 약하고 다 합쳐가지고 하루에 한 움큼씩을 먹는 거예요, 그냥. 뭐 요즘 한 8알 정도 기본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24알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비타민도 그 정도 되면은 한 50알이 넘어가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먹기가. 그럼 젤리에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정말 발전이군요. 그럼 약 말고 다른 서비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노인 인구가 급증해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가구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존의 가구는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곳으로 가서 움직일 때만 해서 썼죠. 그런데 일본의 한 스타트업에서 고령화된 사람들을 위해서 가구가 움직이는 인공지능 가구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직접 움직인다든가 식탁이나 TV 등의 위치가 바뀌는 형식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온리유 서비스를 SNS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접목하고 있습니까? 이게 SNS라는 게 보면은 사실 모든 사람이 서로 소통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유명한 사람들만 소통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보기만 하죠. 네. 두바이에 있는 만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만리란 만이 프롬에서 리가 투예요. 누구에서 누구로라고 뜻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SNS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책 속에서는 메시와 화상통화를 직접 한 소년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대중과 개인이 만나는 것이 아닌 개인 대 개인을 직접 연결해주는 온리유 SNS 서비스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좀 살펴보죠. 인공지능 경영자라는 키워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경영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 어떤 회사를 이끌고 CEO가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경영을 대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경영자가 했던 일을 인공지능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책 속에서는 소피아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회사의 경영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경영이 가능한 이유를 알아보니 경영이라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직관에 해당했던 수많은 일들이 현재는 데이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책 속에서는 미국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기존에 회사용 의약품만 판매를 하던 회사가 가정용 의약품 시장으로 확장을 하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의 데이터가 전무하기 때문에 경영 판단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공지능 경영자를 활용을 해서 시장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적의 가격과 포장용기 사이즈 등을 정해서 어느 지역에 공급할지를 정해주었는데 이게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독일에선 또 무인 상점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야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인공지능을 무인 상점까지 활용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나라 무인 상점은 철저하게 개인의 윤리에 맡기고 있죠. 훔쳐가거나 말거나 그러죠. 근데 여기는 전혀 달라요. 손님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매장 관련 어플을 깐 다음 들어갈 때 QR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 나오면 저절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객체화라고 해서 수많은 카메라를 달아서 매장을 일종의 가상의 공간과 같이 일체화시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그 가상의 공간을 관리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그 물건의 크기, 위치, 색깔 등을 감지해서 저장을 한 다음 손님이 와서 가져가면 그걸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끔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많이 좀 파손되고 또 돈도 훔쳐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이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파손하거나 또 훔쳐가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돈을 훔쳐갈 리는 없는 게 현찰을 전혀 안 쓰기 때문에 돈을 못 훔쳐가고요. 자, 매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 손님들도 객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 사람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그 과정이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먹거나 파손하거나 훔쳐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거나 파손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인공지능 무인 상점으로 많이 상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 바디 스캐너, 옷을 파는 회사 이야기가 또 나와요. 스마트폰으로 바지 스캔을 해서 옷을 파는 회사라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있는 사이즈뿐만 아니라 스타일 색깔까지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환호를 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매주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나 중국만의 인공지능 확장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기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3번째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중국 다음인데요. 그 이유는 독자적인 검색 사이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지면 이 데이터를 모두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자체가 일종의 생태계를 갖춰야 가능한데 그런 산업군을 만드는 것이 힘들지만 투자를 통해 확장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형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래 배터리하고 이집트의 유틸리티 시장이 나옵니다. 친환경 예를 들어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을 전기로 생산하는데 기존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모래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저장 형태를 말합니다. 모래 배터리요? 예. 그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래로도 그럼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규소나 특수암석을 잘게 자른 형태의 고온에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모래들로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모래들 사이에 식물성 기름들을 넣어서 온도에 따라 열 에너지 변환이 가능해져야만 합니다.
모래 배터리를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1년에 1,000톤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유틸리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난 이게 유틸리티 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무슨 도구를 파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량을 기록하는 스마트 미터기 시장을 유틸리티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물과 공기를 공급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지 않으면 낭비가 되고, 그렇다고 적게 보내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가 블랙아웃이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게다가 공급된 정확한 양을 측정해 요금을 매기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스마트 미터기를 모두 다 설치한다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스마트 미터기를 통한 에너지 전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 미터기가 대부분 상용화되어 있지만 이집트를 비롯한 전 세계의 나라들이 아직도 대부분 이 스마트 미터기를 활용하지 않아서 지금부터 불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에서부터 각종 기기의 판매,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까지 거대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탄소를 저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에 이것을 잡는 나라와 회사가 세계적으로 거대한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 생태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다양하게 있네요. 자동차에도. 거의 다. 근데 문제는 단가가 세죠. 그게 힘든 거죠. 예. 오늘은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 오늘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확실히 인공지능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기를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가구, 경영자, 상점, 옷가게 등 모든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존의 에너지 장치를 ESS로만 만들어야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모래를 활용한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스마트 미터기라는 사실도 재미있었고요. 가장 좋았던 건 맨 앞에 영양제를 한 개의 젤리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아이디어로 얼마든지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이처럼 이 책 속에서는 놀라운 아이디어와 그것을 실천할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앞으로 창업하실 분들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규례되는 창업 중